사실 이 네. 주말 골퍼들이 되게 이제 캐디한테 의존하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네. 사실 이 착시 현상 같은 거를 쉽게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린에서. 그래서 사실 어느 쪽이 높다 낮다 하는 거를 어떻게 그렇게 틀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사실 저도 이렇게 퍼팅 뭐 오랫동안 이렇게 그 연습을 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이기도 네. 하겠지만은요. 사실 그 주변에 이런 뭐랄까요, 그린의 구조나 언듈레이션을 보면 이렇게 눈이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비교적 그럼 이제 퍼팅 라인부터 제대로 좀 읽는 법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간단하게 네. 뭐 진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 홀과 네. 그다음에 자기의 공에 큰 원을 하나를 더 그리면 이런 네. 큰 원을 그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케이 네, 오케이 좀 그리듯이. 그리듯이. 네. 그럼 이제 하나에 3m짜리 이제 지름이 6m, 6m. 네, 6m인 원이 하나 생기는데 거기서 가장 높은 지점과 가장 낮은 지점을 찾으시면 돼요. 가장 높은 지점이 뭐 그게 이제 시계가 네. 이제 내 공과 지금 공이 여기 있죠. 네. 공이 6시고 반대쪽이 12시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가 가장 높은 12시? 지점. 네. 그럼 지금 가장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서 가장 큰 원을 그렸을 때 높은 지점이 어딜까? 저쪽에 저쪽이네. 언덕이 네, 있죠. 예, 6m. 예. 네. 언덕이네요. 그러면 이제 한 2시쯤 방향이 되겠죠? 한 그렇죠. 2시쯤? 네, 네, 네. 그럼 가장 낮은 지점이 어디일까요? 이쪽. 이쪽이죠.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가장 높은 그러면 지점? 9시 정도. 네, 9시 정도가 되죠. 그럼 가장 높은 지점, 낮은 지점을 기준으로 자기가 공이 있는 쪽에서 흐르는 지점을 찾을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그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되네요. 네. 그죠? 시각화되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장 높은 지점이 지금 오른쪽 반대쪽이고, 네, 1시 방향, 2시 방향, 그리고 가장 낮은 지점이 9시 방향이죠. 네네. 저희가 아까 봤던 라인이 훅성 내리막. 그렇죠. 그 오른쪽이 조금 더 높으니까 약간의 훅성과 그렇죠. 왼쪽이 이제 낮으니까 내리막. 내리막성이 이제 되는 거죠. 네, 여기가 3m 거리니까 네, 네. 전체 큰 원을 그려서 그렇죠. 그냥 지름 6m의 그 큰 원을 네. 하나 이제 가장 높은 나의 지점. 퍼팅 존이라고 생각하고 네. 거기서 가장 높은 지점과 낮은 지점을 파악하고 찾아서.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네. 이 정도 거리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퍼팅을 우선 넣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미스를 해도 크게 미스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게 두 가지가 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죠? 뭐 프로 선수들은 이 정도 거리를 3퍼터 할 일은 거의 없고 그렇죠. 아마추어 분들은 다운 퍼터를 좀 신경 쓰셔야죠. 음, 계속 이것도 라이를 좀 정확하게 보는 거에 그렇죠. 이제 일단은 첫 걸음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라이를 두 가지 라인에서 헷갈리거든요. 뭐 홀 안쪽 볼까 아니면 홀 끝 볼까. 아하. 뭐 세 가지에서 이렇게 헷갈리진 않아요. 보통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근데 라이를 보시기에 앞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아하. 먼저 해야 될 것이 이 내 공에서 홀까지 가는 스피드를 그렇죠. 먼저 결정하셔야 돼요. 네. 라이를 보고 나서 스피드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스피드를 먼저 결정해 놓고 아하.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스피드를 먼저 결정하라군요. 네. 그러니까 내가 저 홀을 퍼터를 어떻게 이제 공략을 할까가 먼저 어떤 스피드로 공략을 할까가 먼저 세워줘야 되고 거기에 이제 두 가지 헷갈리는 라인의 선택을 조금 더 쉽게 해줘요. 예를 들어 지금 이 앞에 있는 퍼터를 좀 나는 이 홀을 좀 강하게 공략하고 싶어라고 하면 홀 안쪽과 홀 오른쪽 끝이 헷갈리면 안쪽을 선택을 하는 거죠. 왜냐면 강하게 치기로 미리 선택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스피드와 그 다음에 이제 이 라인이 매치될 가능성이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진짜 실제로 쳤을 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이제 상상하고 생각을 했을 때 확률을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서는 뭐 그렇게 매치를 가지고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제가 이걸 태우는 쪽으로 공략을 하겠다라고 스피드를 먼저 정해놓고 라이를 보면 당연히 안쪽하고 끝이랑 헷갈렸을 경우는 끝을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안쪽하고 끝이 헷갈리네 해놓고 그래 안쪽 보자 하고 그렇죠. 내리막이니까 톡 쳐야지. 그러면 이제 라이가 그렇죠, 많이 그렇죠. 흐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스피드를 먼저 정확하게 결정을 해놓고 라이를 보시면 조금 더 확률이 올라간다. 이 정도 그렇죠. 거리에서 만약에 스트로크가 잘 읽고 그러니까 적당한 스피드에 적당한 라인을 읽었어도 헤드가 그죠? 닫혀서 맞는다든지 열려서 맞으면은 사실 소용이 없게 되죠. 그렇죠, 소용이 앞의 없죠. 노력이 네, 네. 계속 일관되게 그 지속성 있게 잘하는 좋은 방법이 어떤 게?
선수들은 많은 장비를 가지고 있어요. 뭐 얼라이먼트 스틱, 그다음에 여러 퍼팅 도구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구매하시면 참 좋겠지만 대부분 아마추어 골퍼들은 없거든요. 그런 장비가.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제 딱 라운드 전에 내가 퍼터를 조금 이렇게 그린에서 이제 워밍업을 한다라고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방금처럼 이렇게 라이를 보고 나서 티 2개만 티. 있으면 돼요. 티를 이제 미리 준비해놨는데 네. 그래서 이제 앉아서 라이를 이제 굴러가는 길을 그렇죠. 상상하잖아요. 네네네. 그럼 거기 이제 뭐 크게 한 정도의 정도의 그 터널을 만드시는 거예요. 터널을. 네, 그냥 터널을. 네. 처음에는 이제 이게 타이트하면 타이트할수록 어려운데 처음에는 그냥 아마추어분들은 조금 넓게 해서 네네네. 네. 오. 그러면은 조금 더 이 자기가 터널을 통과시키려고 조금 더 이 헤드 페이스를 바로 맞추는 거에 조금 더 집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터널을 좀 통과하는 거를 쉽게 결국에는 그렇군요. 네. 저희가 라이 본대로 공을 출발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렇죠. 네. 대신 이제 스피드가 좀 스피드가 약하죠. 맞았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아마추어분들이 스트로크가 완벽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T 사이로만 통과시키면 들어갈 확률은 높아진다는. 스트로크를 지금 당장 순간적으로 좋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 터널 하는 거에만 스트로크 내가 어떻게 하던 네. 통과만 좀 시킨다라는 생각을 갖고 퍼터를 하시면 훨씬 더 이제 확률이 좀 올라가는 거죠. 네. 네. 제가 한번 한번 해보시죠. 네. 그러면 이제 이 사이로 최대한 통과하는 그 느낌만 갖고 공을 보고 이제 스트로크 했을 경우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넓게 했을 때 조금씩 쉬우시면 나중에 이제 그 간격을 좁혀가지고 더 좁혀서. 네, 진짜 공 하나 겨우 지나갈 정도로 이제. 간단하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이거 그냥 뭐 네. 네, 특별히 뭐 장비 돈 주고 안 사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그렇죠. 네, 네.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게 그리고 좋은 방법이 뭐냐면 지금 제가 지금 퍼터를 미스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실제로 여기서 만약에 제가 쳤을 때 이 터널을 통과를 시켰어요. 네네. 근데 공이 안 들어갔어요. 네네. 그럼 여기서 제가 얻을 수 있는 피드백은 라이를 잘못 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내가 라이 있는 게 부족하네. 근데 제가 애초에 시작할 때 티가 이렇게 맞았어요.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피드백은 내가 공을 똑바로 못 맞추네. 그럼 그날 아침에 자기가 연습해야 될 목표가 생겨요. 그렇죠. 네, 코스 전에. 그럼 내가 라이 보는 게 부족하면 계속 티업 전에 한 10분 정도 이제 라이 있는 경사 가서 있는 걸 연습을 하고 만약에 이제 이 티를 맞추게 되면 티를 통과하는 연습을 한 10분 정도 하고 나가면 이제 플레이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